신문선 직설,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은 무효. 협회 행정 무능, 철회 요구 가능한 이유.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일,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내정됐다. 하지만 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됐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대표 축구선수이자 해설위원 출신인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준TV에 출연해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은 무효이며 축구협회에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절차를 무시했다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채용 비리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 교수는 2014년 성남FC 대표이사를 지냈던 만큼 축구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 해설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상에 따르면 신 교수는 이 위원장이 홍 감독을 선임하려면 기술위원회로 이관해 진행했어야 했다 라며 추천권만 있는 이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감독을 선임하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류심사 35%, 훈련계획서 및 지도법 평가 35%, 면접 30%으로 진행되는 선발 기준 역시 홍 감독이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1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각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한 후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위원장이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지적이다. 홍명보 감독은 최근까지 축구협회를 비판하며 1순위 후보로 거론되었음에도 더 경험이 많고 경력과 성과가 뛰어난 분들을 데리고 오면 자연스럽게 내 이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지난 5일 수원 FC전에서도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하는 이 위원장을 만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라고 강조했지만 외국인 후보 면접 후 귀국한 이임생 위원장이 이날 오후 11시 홍 감독을 찾아가 설득했고 단 하루 만에 대표팀 사령탑 제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관련 서류 제출은 물론 면접까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심지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박주호 위원조차 발표 전까지 홍명보 감독의 선임 소식을 몰랐다는 점에서 축구 팬들의 비난은 거세지고 있다. 축구협회는 박주호 위원이 비밀 유지 서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박 위원이 후보자 압축 과정에도 모두 동참했으며 최종 결정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문성 해설위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달순의 라이브에서 축구협회의 법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관측하며 다른 위원들, 이 상황 아는 사람들한테도 더는 말하지 말라는 경고다. 실제로는 그런 깡도 없고 나서지도 못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서면 더 많은 진실이 공개된다며 진짜로 법적 대응을 하는지 보라고 단언했다. 이후 실제로 홍명보 감독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박주호 위원이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박 위원의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도 포용해서 더 나은 한국 축구를 위해 발전돼 나가는 게 중요하다 면서 박 위원을 감싸면서 이런 관측이 맞아떨어졌다는 평이 나왔다. 이번 논란으로 대표팀의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축구 팬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며 향후 축구협회의 대응에 주목한다. 과연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을 이끌 수 있을지, 그리고 축구협회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정 떨어진다. 사과에도 홍명보 향한 싸늘한 팬심. 10일 울산과 광주FC 하나은행 K리그 1-2024의 2라운드 경기가 열린 울산 문수 축구경기장. 조금씩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분위기는 무거웠다.
축제가 돼야 할 울산의 홈 경기는 전운이 감돌았다. 이날은 홍명보 울산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으로 내정됐다고 발표된 뒤 처음 열리는 울산의 경기였다. 자연스레 홍 감독의 첫 공식 석상이기도 했다. 대표팀 사령탑 후보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마다 줄곧 거절 의사를 밝혔던 홍 감독은 결국 감독직을 수락했다. 걱정하지 말라던 홍 감독이 말을 바꿔 대표팀으로 떠나자 울산 팬들은 분노했다. 한 울산 팬은 홍 감독에게 깊은 실망감을 전했다. 그는 대한축구협회와 어떤 이야기가 오갔든 저희 팬들에게 분명히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순간에 져버렸기에 속상하다 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도 국가대표팀 좋아하고 응원한다 라면서도 그 전에 상황 설명을 하고 팀에 최대한 피해 없게 하겠다고 했으면 이해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예의가 부족했다 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또 다른 울산 팬은 솔직히 정떨어지는 행보 라면서 시즌 중 리그 감독을 빼간 협회도 지적했다. 그는 K리그가 발전하고 이를 토대로 대표팀 경기력을 향상하는 게 순서 아닌가? 라고 반문한 뒤 마치 대표팀이 최고고 K리그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 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울산의 상대팀이었던 광주 팬 역시 고개를 저었다. 그는 리그 선두 다툼을 벌이는 팀의 감독이 갑작스럽게 대표팀으로 가는 건 K리그 팬으로서 아닌 것 같다 라며 만약 우리 팀 감독이 그랬다면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장에서 팬들의 분노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울산 서포터즈는 홍 감독과 협회를 향해 축협에게 MB, 피노키홍, K리그 무시하는 KFA 아웃, 삼류협회 등 항의 걸개를 내걸었다. 또 홍 감독을 향해서는 야유와 함께 홍명보 나가 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경기 후 홍 감독은 예전 실패를 떠올리면 너무나 끔찍하다면서도 제 축구 인생에 있어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다는 강한 승리욕이 생겼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는 저를 지키고 싶었으나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라며 이제 저는 없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라고 마음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홍 감독은 울산 팬들에게 저의 실수로 인해 이렇게 떠나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 라며 얼마 전까지 들었던 응원 구호가 오늘은 야유가 됐다.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다시 한번 울산 팬들에게 사과 말씀드린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2020년 12월 울산 지휘봉을 잡은 홍 감독은 2022년 팀을 17년 만에 K리그 1우승으로 이끌었다. 지난해에는 2연패에 성공했으나 박수 대신 야유와 함께 울산을 떠나게 됐다. 대표팀 감독으로는 2014 국제축구연맹 FIFA 브라질 월드컵 이후 10년 만에 복귀하게 됐다. 3. 축구지도자협회 정몽규 회장 있으나마나 자격 없다는 것 입증. 지도자협회는 12일 한국 축구 퇴보시키는 정몽규 회장은 즉각 물러나야 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도자협회는 KFA의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을 언급하며 지난 5개월간의 무능과 반복되던 시행착오를 종결지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더 심한 혼돈과 또 다른 기만의 서막이 되고 말았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임생 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정 회장으로부터 홍 감독 선임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지도자협회는 숨겨야 할 일이 없다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준 회장에게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건 상식이라며 회장에게 중차대한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기자회견을 회장에게 보고 없이 했다는 건 월권이라고 말했다. 지도자협회는 정 회장에게도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감독 선임 문제를 보고도 받지 않고 기술총괄이사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면 그런 회장은 있으나 마나하다 라며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입증했다 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 정몽규 회장에게 드리는 고언이라는 성명은 재차 언급하며 KFA 시스템을 사유화하거나 농단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또다시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라며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됐다고 말했다. 지도자협회는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은 모든 게 이상하고 비정상적이라며 스스로 규정과 절차를 어기면서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와 지도자에게 규정을 준수하라는 휘슬을 불 권위가 있는가? 라고 반문했다. 지도자협회는 정 회장이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며 시스템을 지속해서 변경해왔다면서 3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로 외국인 지도자가 면접 과정에서 50여 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으나 면접 결과와 과정을 누구와 공유하고 어떻게 결과에 반영했는지 물었다. 두 번째로는 모두에게 공평해야 할 면접 기준이 특정 후보 앞에서만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바뀌었는지도 언급했다. 지도자협회는 KFA는 무엇이 다급해 밤 10일경 후보자 자택 인근 카페에서 면접 대신 부탁을 했는가? 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 선수 출신은 아니나 아마추어, 학원, 프로축구에 몸담은 수많은 지도자가 최고 영예인 국가대표 감독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KFA 행정의 정당성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나 정 회장은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지 않은가? 라고 밝혔다. 지도자협회는 절차와 시스템에 의한 집단 지성은 간혹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나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정당성, 지지를 얻는다며 대다수 국민은 정 회장이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정권을 쥐어준 독단적 결정이라고 본다. 라고 꼬집었다. 이어 영예로워야 할 국가대표 신임 감독 자리에서 축하와 지지 대신 야유와 질책을 받고 또 신임 감독은 해명과 변명을 하게 만들었다. 라고 말했다. 감독 선임 과정을 비판한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에게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는 KFA의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며 선수와 지도자에게 존중을 강요하면서 협회는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비판도 들으려 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KFA는 발전하지 못한다. 라고 전했다. 지도자협회는 KFA의 무능과 잘못을 비판하는 축구인에게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일이 재발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지도자, 축구인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도자협회는 많은 축구인이 역대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KFA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며 총체적 난국을 조장하고 더 큰 혼란만 가중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정 회장에게 있다고 명백히 밝힌다. 라면서 모든 과정과 결과에 책임지고 즉각 회장직에서 사퇴하길 촉구한다. 라고 말했다.